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중견기업마저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마저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저성장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LG생활건강의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입니다. 매출 비율을 보면 화장품이 41.71%, 생활용품이 33.77%, 음료가 24.52%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료 부문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대기업마저도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생존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이걸 단순한 기업 뉴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둘째, 대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협력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지금은 내 가게와 자산을 방어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음료 부문마저 팔겠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 이게 단순한 구조조정일까요? 기업이 어려우면 보통 적자 부문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은 오히려 돈을 잘 벌어주던 캐시카우, 음료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 혜태 HTB 같은 브랜드까지 팔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LG생활건강의 사업 비중을 보면 화장품이 41.71%, 생활용품이 33.77%, 음료가 24.52%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비중이 50%를 넘었지만 지금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료 부문을 팔아 화장품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이번 매각은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이 캐시카우를 매각한다는 건 앞으로 화장품 사업이 성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비자와 투자자는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와 시장 구조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LG생활건강이 알짜 회사 2개를 동시에 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위기 신호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적자 부문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은 돈 잘 벌던 혜태음료와 코카콜라 사업권까지 내놓겠다고 합니다. 알짜를 팔아야만 버틸 수 있다는 건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수치로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매출은 2020년 8조 3,676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9조 12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추정치가 6조 5,784억 원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2022년엔 매출이 11.2%나 급락하면서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알짜 매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런 흐름이 나오면 협력업체, 투자자, 소비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지금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저성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LG생활건강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적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버티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수치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1년 9조 122억 원이었지만 2025년 추정치는 6조 5,78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2021년 1조 4,104억 원에서 2022년 44.9% 급락 7,11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31.5% 감소,
2024년엔 5.7% 감소, 올해는 무려 27.7%가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결국 영업이익은 3,320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적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첫째, 이번 구조 조정은 단순한 인력 정리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버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둘째, 대기업마저 이 정도라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은 이미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한국 경제 전반이 저성장 늪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과 가게도 자산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때 황제주라 불리던 LG생활건강.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8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LG생활건강은 황제주라 불렸습니다. 누구도 이 기업의 몰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LG생활건강은 스스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기업의 근본 경쟁력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2021년 9월 6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78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7일 기준 주가는 29만 9천 원. 불과 4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시가총액도 4조 원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성장하는 화장품 기업은 시총 8조 원을 넘어서며 LG생활건강을 앞질렀습니다. 첫째, 대기업도 경쟁력을 잃으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황제주라는 타이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음료 사업부만 매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G생활건강, 이제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사업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력까지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건 LG생활건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된 저성장은 2022년 4분기, 2023년 한 해 전체, 2024년 전체, 그리고 2025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버틸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대기업까지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이번 흐름을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저성장이 이어질 때 기업은 인력과 사업 모두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는 일자리 불안과 가계 자산 방어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LG생활건강, 이제는 인력 구조 조정까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LG생활건강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기업은 안전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깊어졌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견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들마저 파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무려 114건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대기업은 안전하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지금은 내 일자리와 가계 재정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만약에 대비한 긴급 자산 계획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LG생활건강의 구조조정, 이건 단순한 기업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반의 불길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 파산 신청이 114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32.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에 1940건이었는데 올해는 2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이미 무너졌고 이제는 대기업까지 파산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와닿으시나요? LG생활건강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사업부 매각이 아닙니다. 사업 재편과 동시에 인력 구조 조정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성장이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미 대거 무너졌고 중견기업도 파산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번 구조 조정을 LG생활건강의 문제로 축소해서 보지 마세요. 둘째, 한국 경제 전반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은 자산 방어와 생계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곧 대기업까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생계 기반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구조조정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업부 재편, 인력 감축, 구조조정. 이건 단순한 기업 내부 전략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저성장의 충격은 이미 깊어졌고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의 구조조정을 단순한 뉴스로 보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면 누군가에게 위기를 대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